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시선,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더 뉴스 이면에 담는 시간입니다. 자, 악명 높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내일 모레죠. 12일 만기 출소해서 사회로 돌아옵니다. 요즘 보면 대응, 대처, 주민 불안, 트라우마 여러 얘기들이 들립니다. 자, 우리 사회는 그의 출소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짚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자, 윤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이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오늘 목요일이니까 모레 토요일 출소하는 건데, 자, 조두순 하면 이게 참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조두순 하면? 저는 떠올리기가 싫어요. 예. 그렇죠. 일단 끔찍하니까. 네, 이제 성폭행범 중에서도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그렇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네. 한 성폭행범 아닙니까? 네네. 진행자 설명처럼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 생각도 하기 싫다. 예.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집단 트라우마를 안긴 예. 범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이야기 나누자고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한참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2008년 그 범행 이후에 12년이 넘게 흘렀지만 최악의 아동 성폭행범으로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그 범죄자가 출소합니다. 그러니까 12일 그 토요일 새벽에 보통 일찍 나오잖아요. 네네, 새벽 5시 정도에 나오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새벽 6시쯤 출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사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법무부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혀 언론에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공개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응징한다. 네네네. 감옥 가만히 안 두겠다. 나오기만 해봐라. 찾아가겠다 이런. 벼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유튜버들도 이와 관련된 영상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리고 있고요. 또 한 유명 단순 유튜버뿐만 아니라 이종 격투기 선수도 아주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이제 나오면 그날 조두순 출소 날만을 기다린다. 찾아가겠다. 조두순 때문에 이종 격투기 를 계속 수련해온 사람인가 보네요. 네, 하여튼간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짜는 정해졌는데 나오는 시각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규가시킬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온 거는 지금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007 작전처럼 당일날 이송 작전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특별 호송 차량에 태워가지고 이송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특별 예측이 호송 차량이요? 되고 일반 있습니다. 호송 차량은 눈에 띄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일반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 나오게 되면은 본인 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사적인 보복을 예고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 예방 조치 차원에서 특별 호송 차량에 태워서 이송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게 안산 준법지원센터에 또 들러서 가거나 곧바로 보호관찰소에 데려가서 어느 정도 직접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해야 될 조치 사항들이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럼 그때 전자발찌인가요? 채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하게 되고 또 조두순 같은 경우에 보호관찰관이 1:1 전담 마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두순이 처음은 아니고 보통 재범 위험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한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1로 마크를 하는데 이 보호관찰관하고 만날 수도 있고요.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도소를 나오게 되면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관리 감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1:1로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동선을 계속 보호하고 보호관찰관이 한 주 4회 정도 이상 만나고 또 불시에 점검도 하고 전화도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데요. 무슨 요인 경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밀착
워낙 위험하고 재범 네. 위험이 높은 인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밀착 감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법도 예.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제 성범죄자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고지가 가잖아요. 예. 근데 읍면동 정도만 나오게 됐는데 이제 예.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너무 불안에 떨고 이게 이런 성범죄자가 정확히 어느 곳에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도 개정이 되어서 예. 성범죄자 주소가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도 추가로 공개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조두순 주거지 근처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두순이 어느 곳에 네.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예. 조두순이 출소하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산시나 경찰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대응을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두순 거주지 반경 1km를 예. 여성 안심구역으로 선정해서 CCTV도 설치하겠다. 또 무도인들을 특채를 해가지고 네. 순찰을 또 감시를 강화하겠다. 아, 무도인은 무술 유단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또 경찰도 조두순 대응팀을 특별팀을 꾸리기로 했고요. 검찰도 조두순에 대해서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로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법원이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 사실상 술도 못 마시게 되고 음주도 금지되게 되고 심야 외출이나 여러 가지 외출들도 제한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어제 조두순 재범 방지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의 외출 시간을 더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통학 시간에도 못 다니게 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공간 중에 유치원도 추가되고 이런 더 강화된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그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감시 체계가 조금 더 마련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사실 언뜻 봐서는 한 사람 때문에 뭐 CCTV도 추가로 뭐 2배 이상 뭐 또 설치해야 되고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제2, 제3의 조두순들이 시사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제야 갖춰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 전자발찌 차야하는 기간 이게 7년이죠? 네네, 7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담보호관찰관이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말씀하셨는데 최소 그러면, 6개월 이상 이 한 분이 최근에 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분으로 정확한 뭐 언론의 신상 공개는 되지 않고 있긴 하는데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분 뭐 흔히 말하는 멘탈도 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제가 뭐 요인에 제 빗댔는데 요인 경우처럼 그러면 이게 기존엔 보호관찰관이 뭐 100명 정도를 관리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을 관리 감독했는데 뭐 좀 말씀드렸다시피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높고 굉장히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이렇게 보호 관찰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인터넷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적 제재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적 제재가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법이 안 되니까 내가 응징한다. 뭐 이를테면 그게 비슷한 거 저거 아닙니까? 저 성범죄자들이나 이런 범죄자들을 응징한다면서 디지털 교도소. 네네, 그것도 네네 해당되고요. 현행 법들이 뭐 이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아니면 죄질이 나쁜 사람들을 어떤 뭐랄까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일반적인 뭐 사인들이 민간이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도소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1980년대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아들 납치해서 성폭행한 범인을 아버지가 공항에서 총으로 바로 그냥 권총으로 저격한 일도 있었고 이게 방송 카메라에 담겨서 유명해진 일도 있었고 최근에 2018년에 한 30대 부부가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이제 총기가 개인 총기가 허용이 있죠. 되다 보니 이런 일들 사적 제재나 사적 보복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영화 같은 일입니다. 네, 30대 부부가 미성년자 성범죄자만 골라서 살해하다 잡힌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갖고 있고 이해는 하지만 이런 사적인 개인적인 보복 행위는 사실 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두순의 재범을 방지를 하거나 조두순의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그 국가에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와 권리가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 개인의
어떤 조두순에 대한 감정은 이해하지만 사적인 예. 보복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예. 조두순 출소 당일 혹시나 사적 제재나 사적 보복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런 글이 사실은 유사한 사건의 피해 발생이나 뭐 피해자 보호에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자, 조두순 출소 당연히 뭐 국민들 불안하지만 특히 이 사람 살 곳에 대한 살 곳 주변의 시민들 걱정이 클 텐데 네. 주소지 다른 데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두순 아내가 예. 거주지를 이전을 했고요. 근데 같은 안산시의 다른 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예. 이 조두순의 새로 박힌 거주지 주변에 뭐 학교는 물론이고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 관련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또 공식적인 이런 공간 말고도 예. 학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요. 예. 사실상 어린이 관련 시설이라는 게 거의 뭐 모든 지역이라고 다 있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또 뭐 언론이 또 뭐 이런 또 이 지역 또 가서 또 뭐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YTN도 뭐 가서 네네네네. 취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주민들도 또 이를테면 특정 지역이 공개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언론을 상대로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주변 지역이 좀 공개되고 있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좀 과도한 취재를 좀 자제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예. 그 12일 출소를 앞두다 보니 그 전후로 언론에서 취재를 또 나가다 보니까 동의 없이 주민들한테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지역이 어느 곳인지 알아볼 수 있게 예. 기사를 쓰거나 이런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것들이 호소문 형태로 예. 전달이 되고 있고요. 예. 언론에서도 이 일 같은 것들을 유념을 하면서 취재나 보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조두순 뭐 재심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이거 제2의 조두순 막으려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이 많긴 한데 근데 좀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뭐 관대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좀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제2의 조두순 나오는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두순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10여 년 넘게 숙제를 던졌고 예. 그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뭐 조두순이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최근에 올해 조주빈의 네, 엠번방 사건이나 손정우 네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떠올리면은 예.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하고 있나 공감하시냐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해외 언론에서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조두순 출소에만 분노하고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이런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 또 무엇보다 드러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어디선가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르는 예. 우리 아이들을 향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현숙 YTN 기자였습니다.